어르신 어떻게 아셨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지. 대체 누구세요? 그냥 요리 좀 했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한때 청와대 주방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춘복은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떴습니다. 미국 서부의 작은 한인 식당, 아직 불도 켜지지 않은 주방에서 장춘복은 늘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했죠.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주방이 깨어났습니다. 장춘복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싱크대 앞에 섰어요. 어제 저녁부터 쌓여있던 그릇들이 장춘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6시가 되어서야 젊은 주방장이 출근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장춘복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장춘복의 위치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장춘복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쌓여있는 그릇, 기름때 묻은 냄비, 끝없이 반복되는 설거지. 이른을 넘긴 나이에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장춘복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장춘복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는 더더욱 꺼내지 않았어요. 어르신, 한국에선 뭐 하셨어요? 가끔 젊은 서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일했지. 무슨 일이요? 장춘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요리 좀 했었지. 와, 그럼 여기서도 요리하시면 되잖아요. 서버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장춘복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요리라고 다 같은 요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춘복의 손이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입맛을 책임졌다는 사실을요. 그 손이 청와대 주방에서 국가 원수의 식탁을 준비했다는 것을, 그 손이 국빈 만찬의 메뉴를 완성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춘복은 그것을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고 지금 당장 집세를 내고 밥을 먹는 게 더 절실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지고 요리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빨리 좀 해주세요. 주방장이 재촉했습니다. 장춘복은 대답 대신 속도를 높였어요. 뜨거운 물이 손을 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장춘복은 뒷문 근처로 걸어가 벽에 기대섰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에 부른 손은 주름이 깊어 보였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이 손이 한때 무엇을 했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저녁 5시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주방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망했다. 주방장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스를 만들다가 불 조절을 잘못한 거였어요. 타는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손님 테이블로 나갈 음식이었는데 다시 만들 시간이 없었죠. 장춘복은 손을 멈추고 주방장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주방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냄비를 들고 버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불을 줄이세요. 장춘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불을 약하게 줄이고 설탕을 한 숟가락만 더 넣으세요. 천천히 저으면 됩니다. 주방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장춘복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요리 조언을 하다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춘복의 말대로 해봤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스가 살아났어요. 탄맛이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캐러멜 향이 더해졌습니다. 주방장은 놀란 눈으로 소스를 맛봤어요. 이거 완전히 살아났는데요?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요리사들이 고개를 돌려 장춘복을 쳐다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셨어요?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했죠. 장춘복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설거지통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지. 주방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요리도 하셨나 봐. 근데 왜 설거지를? 한국에서 꽤 하셨던 분 아닐까? 장춘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릇을 닦았죠. 하지만 주방장은 계속 장춘복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한국에서 어디서 일하셨어요? 장춘복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주방에서 일했지. 어떤 주방이요? 그냥 주방.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춘복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주방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장춘복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메뉴 개발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장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설거지가 편해. 하지만 아까 그 실력이면 그냥 설거지나 할게. 주방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춘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나섰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설거지나 하면 될 것을 괜히 나서서 주목받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더 물어볼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타는 소스 냄새를 맡는 순간 손이 기억했어요. 불의 온도를, 맛의 균형을, 요리의 타이밍을 말이죠. 장춘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흰 조리복을 입고 긴장된 얼굴로 청와대 주방에 서 있던 모습, 대통령의 식사를 준비하던 그 떨림, 완벽해야만 했던 순간들. 다 옛날이야. 잊고 싶었던 과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장춘복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어쩌면 내일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춘복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자꾸만 과거가 떠올라서 뒤척였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시간인데 오늘은 몇몇 직원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뭔가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어르신 오셨네요. 젊은 서버가 장춘복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대박이에요. 서버가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장춘복은 안경을 꺼내 써야 했어요.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였거든요. 미국 전국 요리 경연 대회 나이, 경력 무관 누구나 참가 가능 우승 상금 5만 달러 오는 토요일 예선전 개최. 장춘복은 전단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요리 경연 대회라니. 벌써 몇 년째 이런 행사를 본 적이 없었죠. 어르신도 나가보세요. 젊은 서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상금도 크잖아요. 어제 그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방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설거지하던 분이 요리 대회에? 젊은 요리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무슨 거기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요즘 대회는 다 분자 요리, 퓨전 이런 거 하던데. 어르신이 그런 거 아시겠어? 장춘복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단지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방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쟤네 무시하세요. 서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제 그거 보고 느꼈어요. 장춘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전단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릇을 닦으면서도 자꾸만 생각났어요. 5만 달러라는 상금도 상금이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볼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끝나고 장춘복은 휴식 시간에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현장에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감은 이틀 뒤였습니다. 진짜 나가실 거예요? 주방장이 장춘복 옆에 섰습니다. 아까 비웃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주방장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글쎄, 장춘복이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그거 저 10년 요리했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 못 봤어요. 불 조절, 양념 비율, 타이밍 다 완벽했거든요. 장춘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은 계속 말했어요. 물론 제가 어르신 과거를 알 순 없지만요. 그래도 분명히 대단한 곳에서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할 것까지야. 장춘복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주방 보조였어. 청와대였지만. 뭐라고요? 주방장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와대요? 한국 청와대요? 장춘복은 말을 꺼낸 걸 후회했습니다. 괜히 말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오래전 일이야.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주방장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장춘복은 손사래를 쳤어요. 그만해요. 옛날 이야기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내일도 여기 나와서 설거지하는 거야. 주방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장춘복은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죠. 가방 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는 발에 있었습니다. 장춘복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 전담 메뉴 보안 1급 국빈 만찬 메뉴 시안 계절별 식단 구성안. 장춘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쓴 글씨들이었어요. 젊은 시절 매일 밤 고민하며 적어 내려간 레시피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장춘복은 추억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드시고 이 맛은 사람을 안심하게 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외국 정상들이 한국 음식을 칭찬하던 순간들, 주방팀 전체가 밤을 새워 준비하던 긴장된 시간들. 그땐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지. 장춘복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전단지를 봤어요. 요리 경연 대회.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손은 이미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나이, 주소.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경력란이 나왔습니다. 장춘복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청와대 주방 근무라고 쓸까? 아니면 그냥 요리사라고만 쓸까? 결국 장춘복은 간단하게만 적었습니다. 요리 경력 40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신청서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통에 넣으면 되었죠. 장춘복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한 짓 하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이든 설거지 담당이 요리 대회에 나간다는 게 우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게 뻔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설거지통이 아닌 조리대 앞에, 남의 그릇이 아닌 내 요리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창피하면 어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장춘복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우체통에 신청서를 넣기로요. 그날 밤 장춘복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춘복은 다시 젊었어요. 흰 조리복을 입고 반짝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장춘복은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춘복은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경연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장춘복은 낯설었죠.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오래된 가방에 칼 세트를 넣었습니다. 20년 전에 샀던 칼이었어요. 청와대에서 일할 때 쓰던 것들이었죠.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서 보관해뒀는데 오늘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행운을 빌어요. 식당 주방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응원한다고 말해줬었죠. 장춘복은 짧게 답장을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연장은 다운타운의 큰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대부분 젊은 요리사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리복을 입고 비싼 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장춘복은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낡은 가방, 수수한 옷차림.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분도 참가자세요? 한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관객이신가 봐. 장춘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대로 걸어가 신청서를 냈어요. 이름이 장춘복 씨? 맞으시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참가 번호는 64번입니다. 이 번호표를 가슴에 달아주세요. 장춘복은 번호표를 받아 달았습니다. 64번.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어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와 있었어요. 서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긴장된 얼굴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춘복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칼을 꺼내 닦기 시작했어요. 낡았지만 날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구 보호자세요?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참가자예요. 아, 네. 남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괜찮아요. 장춘복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스태프가 들어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경연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선전이고요. 총 65명 중 12명만 본선에 진출합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5분이고요. 미슐랭 스타 셰프, 요리평론가, 방송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춘복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경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관객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조리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참가자들을 찍고 있었죠. 장춘복이 입장하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도 참가자야?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용기는 대단하시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장춘복을 힐끗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장춘복은 그걸 봤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장춘복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64번 자리였어요. 칼을 꺼내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미국 전국 요리 경연 대회 예선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예선 주제는 자유입니다. 어떤 요리든 상관없어요. 단 주어진 재료만 사용해야 하고 시간은 45분입니다. 참가자들이 재료 테이블로 몰려갔습니다. 장춘복도 천천히 걸어갔어요. 신선한 채소, 고기, 해산물, 각종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춘복은 재료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신선도를 확인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빠르게 재료를 집어갔지만 장춘복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빨리 안 가져가시면 좋은 재료 없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춘복은 자기 속도를 유지했어요. 필요한 재료만 정확히 골랐습니다. 조리대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은 이미 요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칼질, 빠른 손놀림, 현란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장춘복은 재료를 앞에 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만들까? 복잡한 요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설거지만 했으니까요. 손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속도도 느릴 겁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장춘복은 된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파, 감자를 골랐어요. 단순한 재료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들던 그 레시피로요.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을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첫 칼을 넣는 순간 몸이 기억했습니다. 감자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파를 채 썰었습니다. 옆 조리대의 젊은 셰프가 흘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된장찌개요? 여기서?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심사위원들이 실망하시겠네. 장춘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어요. 물을 붓고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플레이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접시 위에 예술작품 같은 음식들이 올려지고 있었죠. 장춘복의 냄비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이 끓으면서 진한 향이 퍼졌어요. 몇몇 참가자들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무슨 냄새지? 이거 완전 집 냄새 아니야? 장춘복은 마지막으로 간을 봤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짠맛, 단맛, 구수함의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돼. 플레이팅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그릇에 찌개를 담았어요.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정갈한 한 그릇이었죠. 위에 송송 썬 파를 올리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시간 종료. 사회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각 조리대를 돌며 음식을 맛봤습니다. 화려한 요리들이 나왔어요. 분자 요리, 퓨전 요리, 창의적인 플레이팅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장춘복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64번 조리대 앞에 섰어요. 이건 된장찌개네요? 한 심사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장춘복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연대회에 된장찌개를요? 다른 심사위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요? 장춘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나둘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국물을 맛본 직후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장춘복은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였어요. 이 깊이는 그가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 맛봤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2번, 3번 계속 숟가락을 들었어요.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야, 저 된장찌개 맛있나 봐. 심사위원들 표정 봐. 진지한데?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젊은 요리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맛은 좋아요. 인정해요. 근데 이건 요리 경연 대회예요. 창의성이 없잖아요.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요. 된장찌개는 너무 평범하죠. 이건 집에서 먹는 음식이지 경연 음식이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하나둘 점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점수들이었어요. 장춘복은 그걸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4번 참가자분,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40년입니다. 어디서 일하셨어요? 장춘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주방 일했습니다. 아, 한식 전문이시구나. 그래서 된장찌개를 선택하신 거군요.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현대적 감각을 요구해요. 전통도 좋지만 변화가 필요하죠. 장춘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심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야, 저 어르신 완전 탈락이래. 당연하지. 된장찌개를 누가 해? 용기는 인정하지만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장춘복은 구석에 앉아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칼을 닦아서 다시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역시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나 봐.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초반에 장춘복을 비웃었던 젊은 셰프였어요. 어르신, 근데 솔직히 궁금한데요. 왜 된장찌개를 선택하셨어요? 장춘복은 대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셰프가 계속 물었어요. 요즘은 한식도 퓨전으로 많이 하잖아요. 트러플 된장, 캐비어, 비빔밥 이런 식으로요. 그게 한식인가요? 장춘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화려하게 만드는 게 요리의 전부인가요? 젊은 셰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춘복이 계속 말했어요. 요리는 먹는 사람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은 예술이에요, 예술. 젊은 셰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SNS에 자랑하는 거. 그게 요즘 요리예요. 장춘복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경연장으로 다시 모였어요. 심사위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0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1번, 7번, 12번. 하나씩 번호가 불렸습니다. 선택된 참가자들은 환호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59번, 60번, 63번. 이제 한 명만 남았습니다. 장춘복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장춘복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였어요. 마지막 한 명을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가장 인상적인 요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분자 요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64번 참가자의 된장찌개였습니다. 장춘복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저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서 저는 30년 전 어머니의 맛을 느꼈어요.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깊이, 정성, 따뜻함, 요리의 본질이 거기 다 있었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비웃었던 요리 평론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심사위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기준은 창의성과 현대성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관객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따라서 64번 참가자는 아쉽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다른 심사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방송인이었어요. 심사위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대회가 뭐 하는 겁니까? 요리 대회잖아요. 요리의 본질을 보여준 사람을 탈락시키는 게 맞나요? 방송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화려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맛을 내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정보다 중요한 게 요리의 가치 아닙니까? 관객석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치는 사람도 있었고 야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심사위원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64번 참가자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본선 첫 라운드에서 실패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장춘복은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요리평론가는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죠. 64번 참가자 동의하십니까? 장춘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관객석에서 환호와 의구심이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참가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동정표로 올라간 거잖아. 본선 첫 라운드에서 바로 떨어질 거야. 어르신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장춘복은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해야 해. 그날 밤 장춘복은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대통령 전담 메뉴 보안 1급. 이제 정말 그걸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본선 첫 라운드 날이 밝았습니다. 장춘복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죠.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대통령 전담 메뉴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춘복의 손글씨로요. 이걸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손을 펴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떨리는 손목. 20년 전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경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본선 참가자 20명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예선 때와 달랐습니다. 더 긴장되고 더 날카로웠죠. 어르신 오셨네요. 한 참가자가 인사했습니다. 예선 때 본 얼굴이었어요. 네. 장춘복이 짧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통과하실 줄 몰랐거든요. 참가자의 말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동정표였잖아요, 사실은. 심사위원들도 어쩔 수 없이 올려준 거고. 장춘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르신 오늘 떨어지실 거야. 당연하지. 조건부 통과인데 뭐. 본선은 예선보다 훨씬 어려워. 연세 많으신 분이 버틸 수 있을까? 장춘복은 구석에 앉아서 칼을 닦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칼날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경연장으로 입장해 주세요. 스태프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장춘복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경연장은 예선 때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조명이 더 밝았고 카메라가 더 많았어요. 관객석도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장춘복이 입장하자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분 예선 때 그 어르신이네. 동정표로 올라온 사람. 오늘 떨어질 텐데. 장춘복은 64번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5명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젊은 요리평론가는 장춘복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본선 첫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혁신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야 합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그럼 시작. 참가자들이 재료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장춘복도 천천히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재료를 집어갔지만 장춘복은 여전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좋은 재료 다 가져가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춘복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정확히 골랐습니다. 조리대로 돌아왔습니다. 재료를 앞에 놓고 잠시 생각했어요.
혁신이라 수첩의 레시피가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드셨던 그 요리. 하지만 그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더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주변 참가자들은 이미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현란한 칼질, 빠른 손놀림, 복잡한 조리법들이 펼쳐졌어요. 장춘복은 아직도 생각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5분, 10분. 64번 참가자, 시작 안 하세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곧 하겠습니다. 장춘복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뭐해? 시작도 안 해. 완전히 얼어붙은 거 아니야? 역시 나이가 문제네. 15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중반 단계에 들어섰어요. 장춘복만 여전히 재료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주방장의 목소리가 관객석에서 들렸습니다.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할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장춘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젊은 요리 평론가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15분이나 허비했어요. 남은 시간에 제대로 된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네요. 차라리 지금 포기하시는 게. 아니요. 장춘복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합니다. 장춘복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칼을 넣었어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장춘복의 손놀림이 달라졌어요. 느리던 동작이 정확해졌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었죠. 재료를 다듬고 썰고 준비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거, 한 심사위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 칼질 예사롭지 않은데요. 장춘복은 집중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재료와 불과 손끝의 감각만 남았습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더했어요. 서양식 육수를 섞고 허브를 추가하고 플레이팅 방식도 현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전통이지만 혁신적인 요리.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30분, 40분,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사회자가 소리쳤습니다. 장춘복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플레이팅이었어요. 하얀 접시 위에 요리를 올렸습니다. 정갈하지만 아름다웠어요.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허브를 올리고 소스를 둘렀어요. 시간 종료. 모든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춘복도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어요.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조리대를 돌며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맛봤어요. 화려한 요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드디어 장춘복의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64번 조리대 앞에 섰어요.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심사위원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한 퓨전 요리네요. 또 된장이에요? 젊은 요리 평론가가 비웃었습니다. 혁신이라는 주제에 또 된장이라니. 레퍼토리가 없으신 건가요? 장춘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맛은 심사위원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채 굳어 있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장춘복을 쳐다봤죠. 미슐랭 스타 셰프인 심사위원장이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어요. 이 깊이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통의 뿌리가 있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계속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멈출 수가 없었어요. 된장의 구수함에 서양식 육수의 깊이가 더해졌네요. 이 조화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요리 평론가는 달랐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맛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어요. 그가 장춘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레시피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한국에서요. 어디 한국이요? 구체적으로요. 그냥 주방에서요. 어떤 주방이냐고요. 요리 평론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이 수준의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도 많지 않을 텐데요. 혹시 경력을 속이신 건 아닙니까?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뭐야, 경력 사기? 설마 그럴 리가. 심사위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64번 참가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장춘복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주방장이 관객석에서 초조하게 지켜봤어요. 청와대입니다. 장춘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연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청와대요? 한국 청와대요?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식사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보조였습니다. 저는 메인 셰프가 아니었어요. 보조라도 청와대면. 심사위원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방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예전엔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장춘복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에 와서는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 영어도 못하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도 제 경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네,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어요.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요리는 대통령님께 올렸던 메뉴 중 하나입니다. 장춘복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똑같진 않아요. 기억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핵심이요? 요리는 사람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장춘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맛은 사람을 안심하게 한다고요. 장춘복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땐 이름도 없었지. 요리사는 많았고 나는 보조였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매번 말씀하셨지. 이 맛은 사람을 안심하게 해. 바쁘신 분이었어요. 나라 일로 밤을 새우시고 제대로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짧은 시간에 드셔도 힘이 나는 음식,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만들자고. 장춘복이 눈을 떴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요리예요. 사람 마음을 위로하는 요리. 관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도 눈을 닦았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깊은 맛을 내시는지요? 저는 화려한 요리는 못합니다. 장춘복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분자 요리도 모르고 최신 트렌드도 몰라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요리입니다. 심사위원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 트렌드가 아니라 본질. 그게 요리의 진짜 가치죠. 젊은 요리 평론가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선 첫 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 점수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64번 장춘복 참가자입니다. 관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주방장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해냈어요. 처음에 비웃었던 참가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장춘복을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춘복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요리는 말 안 해도 되는 거였군요. 장춘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리는 말 안 해도 되니까요.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참가자들이 장춘복을 에워쌌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청와대라니 완전 레전드시잖아요. 장춘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장춘복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이름이 생겼네. 설거지하는 어르신이 아니라 청와대 출신 요리사.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장춘복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대통령 전담 메뉴 보안 1급. 이제 이 레시피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줬습니다. 장춘복은 수첩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을 펴서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칠지만 여전히 요리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춘복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장춘복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죠. 경연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장춘복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청와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장춘복은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연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장춘복이 정중히 거절하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결승 참가자는 총 5명이었습니다. 모두 실력 있는 젊은 셰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장춘복만 유독 나이가 많았죠. 결승전 참가자 여러분, 입장해주세요. 스태프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관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죠. 장춘복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자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억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요리로 표현하세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럼 시작. 참가자들이 재료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장춘복도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장 소중한 기억. 장춘복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주방, 첫 출근 날이었어요. 26살 청년이었던 장춘복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었죠. 긴장하지 마. 여긴 특별한 곳이야. 하지만 요리는 똑같아. 정성을 다하면 돼. 선배 요리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설렘, 두려움, 자부심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장춘복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쌀, 된장, 김, 계란, 시금치. 단순한 재료들이었어요. 조리대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복잡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춘복은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정성스럽게 불을 조절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을 구웠습니다. 저거 그냥 가정식 아니야? 관객석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결승전에 저런 걸 만들다니. 하지만 장춘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선배가 해준 밥상이었지. 단순했지만 그 밥 한 끼가 나를 안심시켰어.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요리사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해줬어.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플레이팅을 하고 있었어요. 장춘복은 여전히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하얀 밥을 그릇에 담고 된장국을 곁들이고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한 끼 식사였어요. 시간 종료. 사회자가 소리쳤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요리들이 먼저 심사를 받았어요. 디저트처럼 예쁜 요리, 예술작품 같은 플레이팅, 현대적인 감각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하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드디어 장춘복의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조리대 앞에 섰어요.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한 심사위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가정식 밥상이잖아요. 결승전에 이걸 내신 겁니까? 젊은 요리 평론가가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춘복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와대 첫 출근 날 선배가 해준 밥상이에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였죠. 하지만 그게 저를 요리사로 만들어줬어요. 어떻게요? 그 밥을 먹으며 깨달았어요. 요리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숟가락을 들었어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한 심사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밥이에요.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된장국도 이 깊이는 뭡니까? 심사위원들이 계속 먹었습니다. 그릇이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한 심사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먹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진짜 요리니까요. 심사위원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밥 한 끼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정성, 기술, 마음, 그리고 사랑이요. 경연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청와대요? 갑자기 특별심사위원인 음식 비평가가 장춘복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참가자분, 혹시 90년대 후반에 청와대 주방에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자단 만찬이었죠. 비평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먹었던 밥맛을 평생 못 잊었어요. 바로 이 맛이에요. 경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밥을 지으신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보조였습니다. 하지만 밥은 제가 지었습니다. 장춘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평가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관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화려한 기술도 좋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훌륭해요. 하지만 요리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가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석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요리 평론가마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춘복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기억을, 가장 진심을 담은 요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심사위원들이 점수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점. 5명 모두 만점을 주었어요. 경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환호했고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우승자는 64번 장춘복 참가자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장춘복은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설거지하던 사람이 미국 전국 요리 경연 대회 우승자가 되다니.
어르신, 주방장이 관객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울면서 장춘복을 껴안았어요. 해내셨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처음 비웃었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춘복은 무대 중앙에 섰어요. 트로피와 5만 달러 수표를 받았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장춘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카메라가 장춘복을 비추고 있었고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장춘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 맨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청와대에서 일했고 대통령의 식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미국에 와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장춘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도 제 경력을 믿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설거지통 뒤에 숨어서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이 대회가 저를 다시 꺼내줬어요. 요리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리는 사람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잊지 않으면 누구나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춘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늙은이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책을 쓰실 생각은요? 레스토랑을 여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춘복은 당황했어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상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춘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죠. 그리고 고향에 계신 동생한테 좀 보내고 싶어요.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장춘복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어르신, 우승 축하드려요. TV에서 봤어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젊은 서버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네. 장춘복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주방장님 하세요. 메뉴도 새로 만들고 식당 이름도 바꾸고요. 하지만 장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 가게를 열어볼까 해. 진짜요? 응. 작은 가게. 손님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장춘복이 말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안 팔아. 그냥 정성 담은 한 끼. 그걸 팔고 싶어? 주방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갈게요. 고맙네. 하지만 천천히 할 거야. 서두르지 않고. 석 달 후 장춘복은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한편에 자리 잡은 조그만 가게였어요. 테이블은 5개뿐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춘복의 밥상이었어요.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김치찌개 정식, 비빔밥.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맛은 달랐습니다. 정성이 담긴 맛이었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경연 대회를 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우승자 음식 먹으러 왔어요. TV에서 봤는데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장춘복은 하루 종일 주방에 섰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장춘복은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어르신, 오늘 대박이었어요. 주말에 도와주러 온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거예요. 괜찮아. 바쁜 게 좋아. 장춘복이 웃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맛은 나이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다. 장춘복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은 평생 살아오며 배운 것들, 청와대에서의 자부심, 미국에서의 고난, 설거지통 앞에서의 인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이었어요. 어르신, 찾아뵙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장춘복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하나 주세요. 심사위원장이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얀 밥,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한 반찬들. 심사위원장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역시 이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후회 안 하세요? 큰 식당 차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가게를요?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장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 자리예요.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요리사의 모습이네요. 심사위원장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장춘복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방, 깨끗이 정리된 조리대, 벽에 걸린 문구. 장춘복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대통령 전담 메뉴 보안 1급. 이제 이 레시피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있었죠. 장춘복은 수첩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어요. 춘복의 밥상 첫 회 기록.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춘복은 오늘도 불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요. 일은 평생을 살아온 요리사로서, 늦게 피어난 이름으로서 말이죠.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장춘복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사연극장이었습니다.